오늘은 이제 좀 진지하게 공부 얘기를 다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까지 좀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,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객관적으로 들여볼 시기가 된 것 같죠? 지금 이게 일리노이주 성적표인데요. 지금 바 시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, 바 시험은 전체적으로 400점 만점이에요. 400점 만점인데 그 중에서 절반 50%는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%는 에세이 서술형이에요. 그러면 200점 200점씩 이제 채점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에세이 부분은 또 다시 두 과목으로 나뉘어요. 하나는 MPT, 하나는 MEE. 이게 흔히 우리가 MEE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세이 과목이에요. MPT는 쉽게 말해서 우리 그 리걸 라이팅 클래스 다 로스쿨 듣잖아요.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의 케이스가 주어지면 그 문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케이스러, 그다음에 스태츄 이런 자료들이 다 수집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 클라이언트와의 인터뷰 이런 자료들이 다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모, 브리프 같은 걸 이제 그러니까 적잖아요.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. MPT는 그 가상의 세계의 케이스가 클라이언트의 케이스가 주어지고 우리가 어떤 이슈를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막 주어져요.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메모를 하나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약간 그 라이팅 클래스의 과제를 그 실시간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MPT 문제가 2개 나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에세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파이널에서 만나는 각 과목마다 에세이가 있는데 6과목이 나오는 거예요. 총 6과목. 한 10몇 개 되는 과목 중에 6개가 이제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나오고요. 그래서 그쪽 그 MPT 2개, 그 다음에 에세이 6개, 총 8개가 200점으로 채점이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진짜 좀 집중하는 데는 뭐냐면 그 객관식이잖아요. MBE라고 불리는 그 객관식은 뭐냐면 200문제가 나오고 100개를 오전에 풀고 100개를 오후에 풀어요. 그래서 그 200개 합산해서 이제 점수가 매겨집니다. 아무래도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이 돼요. 각 주마다 그 커트라인은 다 달라요. 그래서 제가 시험 본 일리노이는 커트라인이 266점이었어요. 그래서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거보다 높은 주가 있고 그거보다 낮은 주가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 이제 제 성적표를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시면 보실 수 없는 불합격자의 성적표입니다. 왜냐하면 합격하면 이 총점이랑 그 객관식이랑 에세이 점수만 이렇게 나온대요. 맨 윗줄에 있는 것만. 근데 이제 불합격을 하면 밑에 제가 쭉 보여드리겠지만 그 객관식 영역에 그 다음에 에세이 영역에 가장 세부적인 점수들까지도 다 나온다고 해요. 자, 그러면 저는 총 261점을 받았습니다. 266점이 커트라인인데 5점 정도 부족한 거죠.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저는 막 엄청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저는 오히려 이거 봤을 때 와, 진짜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저는 시험 보고 와서 진짜 점수가 낮은 상태로 떨어질까 봐 걱정했거든요. 이게 이렇게 낮으면 뭔가 이렇게 희망도 없어 보이잖아요. 올라갈 길이 너무 많고. 근데 딱 그래도 불합격하고 이틀 뒤에 점수가 떴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. 조금 하면 5점 오를 수 있을 것 같으니까. 그리고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합격한 친구의 점수를 들었어요. 근데 걔가 323점 받았대요. 그래서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붙으려면 저 정도 하는 애들도 있구나. 그냥 진짜 266점을 목표로 공부했던 느낌이 들어서 내가 좀 부족했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좀 공부할 때는 커트라인을 좀 넘겨서 붙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좀 해야 이렇게 아깝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MBE 왼쪽에 있는 게 객관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주관식인데 서술형인데 저는 객관식의 점수가 더 높았어요. 저는 그게 너무 다행이었습니다. 왜냐면 제가 객관식 문제 100개, 오전에 100개 중에 한 20개 넘게 못 풀었어요. 긴장도 했고, 그러니까 그 시간적 압박도 너무 컸고, 그래서 원래 제가 또 그러니까 글을 읽는 속도가 느려요. 저는 이게 영어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저는 원래 한글도 읽는 속도가 되게 느려서 옛날에 저 수능 때 언어 영역 시험지 그게 총 8장이었나? 근데 그중에 2장을 못 풀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영어에 대한 장벽, 그러니까 이 제2 외국어라서 제가 이거를 못 푼 것 같진 않아요. 저는 언어는 더 못 풀었습니다. 이상하게 한국말인데 더 어려웠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.
그래서 영어 때문은 아니다.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일단은 20개 이상을 오전에 못 풀었고, 그래서 진짜 답지 보고 B로 찍었어요. 오전 거는 못 푼 거. 그 다음에 오후에는 한 10개 정도 못 풀었거든요. 그건 이제 다 C로 찍었어요. 그래서 총 거의 30개 가까이를 못 풀었는데, 그래서 저는 진짜 그 객관식 MB 점수가 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거 30개 못 푼 거 치고는 괜찮잖아요. 그쵸? 너무 긍정적인가?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기분 좋았어요. MB가 높아서. 근데, 그러니까 266점이 그 커트라인이니까 대부분 절반을 MB에서 따고 절반을 에세이에서 딴다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요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33점이 MBE에서 받으면 그래도 합격선이다. 물론 넘기면 넘길수록 좋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 138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30개 더 풀었으면은 더 높았을 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라이팅은 제가 우려했던 결과예요. 제가 이렇게 그날 당일에 문제를 풀면서 그때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세이 쪽에 엑세이만 해당되는 과목에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.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, 그래서 아무래도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거다 보니까 에세이 쪽을 뭔가 전투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, 객관식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읽다 보면 룰에 내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룰인지가 감이 좀 잡히고, 감이 안 잡히더라도 보기 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룰이 틀렸다 맞았다 정도는 내가 이제 ABCD로 가늠할 수 있는데, 주관식 서술형 같은 에세이는 내가 그냥 그 케이스를 읽고 내 머릿속에서 그 수많은 룰 중에서 하나를 꺼내와야 되잖아요. 어떤 힌트가 있는 게 아니라. 그리고 잘못 꺼내오면 뭔가 비교해서 이렇게 지우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룰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룰 선택도 틀리지,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틀리면 점수를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점수가 물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퍼레이션에서 점수 아주 낮게 나왔지만, 사실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에비던스나 컨트랙트나 그런 시빌 프로시저, 리얼 프로퍼티, 이 네 가지 과목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, 그리고 쟤네들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도 겹치는 과목이거든요. 그럼 저 정도 과목은 룰이 완벽했어야 되는 거죠. 저기서 오히려 점수를 많이 받았어야 됐는데 3점밖에 받지 못한 게 뭔가 그 에세이 점수의 문제점 아닌가. 그러니까 오히려 코퍼레이션 제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나왔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지만, 그런 과목은 늘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나오더라. 내가 다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막 섞여 나오는 순간 그 룰 모르는 범위 나오면 그 에세이는 뭐 1, 2점 받을 수 있는 거 각오하고, 약간 안정적으로 꼭 나오는 과목이 확연히 높았어야 된다. 그게 약간 저 1점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3점들, 2점들, 중간 정도의 그 에세이가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집중이 뭐냐면, 저렇게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랑 같이 합쳐지는 서브젝트, 걔네들의 룰을 완벽하게 해서 걔네들 에세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겠다. 저는 그렇게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모든 에세이의 주제를 다 알아내야겠다라는 자세로 공부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. 어차피 모르는 게 1개 정도, 2개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이제 점수예요.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나요? 너무 창피한 건가요? 어찌됐든 자, 지금 보면 정말 확연하지 않아요? 막 이거 11%는 저 90이 뭐냐면 퍼센테이지인데, 내 밑에 있는 사람이 90% 그 퍼센테이지예요. 그 나는 11%에서 거의 상위 7%에 든 거예요. 완전 너무 잘한 거지. 저게 왜 그러냐면, 이게 진짜 처음에 제가 이거 시험을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한 5월쯤, 진짜 전투적으로 시작한 거는 졸업식 끝나고 5월쯤인데,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저는 크리미널 러랑 컨스티튜셔널 러, 요 두 과목은 제가 학기 중에 학점을 잘 받았거든요. 왜냐면 제가 그 과목을 되게 좋아했어요. 교수님도 좋아했고. 그러니까 내가 그 과목을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약간 공부를 등한시한 거죠.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연습 문제를 풀었을 때 제일 많이 틀린 게 Civil Procedure였어요. 그거랑 그다음에 Contract, 그다음 Real Property.
이 세 과목이 너무 점수가 안 좋아서 제가 진짜 그 과목만 판 거예요. 근데 정말 그 과목만 팠다는 게 너무 보이죠? 아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내가 잘하는 크리미널 러랑 컨스티튜셔널 러랑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봤어야 되는데 에비던스랑 뭔가 이거를 균형감 있게 리뷰하지 못했던 거.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과목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과목을 좀 등한시했던 게, 와, 이 정말 성적표에 확연히 나오는 거예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크리미널 러. 저 과목 되게 좋아했거든요. 저 그리고 여기 스테이 어터니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스테이 어터니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? 크리미널 러랑 에비던스거든요. 저 어떡하죠?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자신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전략은 뭐냐면 균형감 있게 내가 잘하더라도 이게 뭔가 잊혀지지 않게 반드시 저 7 과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균형감 있게 공부할 거다. 막 3, 4일 한 과목만 파고 이렇게 하진 않겠다. 좀 약간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. 시빌 프로시저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과목을 내가 쭉 다 볼 때까지 막 그거를 막 3일, 4일 연장으로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. 너무 점수가 안 나오니까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쟤는 점수가 높지만 나머지가 떨어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균형감 있는 스터디 플랜을 짜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좀 리뷰를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계획을 세울 건데요. 저는 지난주에 저희 학교 교수님, 그러니까 저희 다른 학교도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모르니까 저희 학교에는 3학년 2학기에 이 bar prep 해주는 그 수업이 있거든요. 일주일에 2시간, 화요일, 목요일 1시간씩. 그럼 그 교수님은 저희들 이제 이거 시험 준비하는 걸 봐주시는 거예요. 스터디 플랜을 이제 전반적으로 짜주시고, 뭐 개인적으로 상담하려면 중간중간 상담도 다 해주시고, 그러니까 진짜 그 약간 고3 때 고3 부장님처럼 우리 학교의 빠시험, 3학년들의 빠시험을 위해서 뭔가 입시지도 해주시는 교수님이 있으셨어요.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교수님한테 이거 점수 받자마자 메일 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 성적표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메일 드려서 그 교수님이랑 수요일날 면담을 했죠. 그래서 이거 성적표 같이 보면서 이런 게 이제 부족했고 이런 게 문제였던 것 같다.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할 건데 어떻게 무슨 요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또 상담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이 스터디 플랜을 대략적으로 짜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. 너무 고맙지 않나요? 이런 도움들이 예전에 몰랐어요.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게 졸업했는데도 그리고 막 지금 직장에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게 참 열심히 해서 붙어야겠습니다. 그래서 스터디 플랜은 뭐 굉장한 건 아닌데 자 이런 식이에요. 10월에는 별거 없습니다. 하루에 이번 주부터 할 건데요. 에세이 하나씩 쓰고 그 다음에 10개의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풀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고요. 과목은 이제 제가 넣었어요. 교수님은 그 위에 있는 요렇게 몇 개씩 하면 좋겠다 이것만 해주시고 저는 밑에 이제 제가 그 성적표에 따라서 과목을 좀 넣어봤습니다. 절대 크림 프로 절대 하루 만에 못 끝내잖아요. 그냥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이번에는 과목을 다 번갈아 가면서 볼 거예요. 그게 제 플랜이고요.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이거 에세이 하나를 푼다는 게 아니라 에세이 하나 풀고 이거와 관련된 룰은 반드시 외울 거다. 그날 그걸 제가 안 했었거든요. 나중에 한꺼번에 외우지 뭐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거 객관식도 10개 풀면 제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룰이 10개 이상이잖아요. 그 보기에 나오는 것까지 다 이제 분석을 할 거면 그러면 이날은 10개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리뷰까지 거기는 룰까지 다 공부하는 걸로.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달 그리고 11월달 보시면 이제 여기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죠. 근데 12월 되면은 조금 더 많아지고 이때 이제 MPT를 일주일에 한 번씩 푸는 걸로. 제가 MPT 점수가 너무 낮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이죠. 1월 좀 넘어가면 이제 시간 재고. 지금은 시간 안 재고 푸는 거예요. 10월은 시간 안 재고 풀기. 자, 별거 없는 스터디 플랜을 그래도 공유해봤습니다.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. 오늘 목표는 이 중에 그래도 한번 깨작거려 볼 거예요.
뭐 공부를 뭐 해보겠다 이건 아니고 그래도 공부할 마음이 생기나 이렇게 한 장씩 넘겨가면서 뭐 괜찮나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뭔가 나와의 시간을 좀 가져요. 책이랑 친해지기 책이랑 친해지기 다시 볼 줄 몰랐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제가 출근을 안 하고 재택이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에 아까와 계획 맞게 진짜 문제 풀어보고 리뷰까지 하는 걸로 시작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